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50대, 60대 6남매가 미국 주식 TQQQ에 투자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며, 영상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약 3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초보자였던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전쟁 뉴스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저의 짧은 경험에 의하자면 그건 공포에 취한 이들이 지어낸 이야기였어요.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하고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불붙은 지금 언론에서는 또다시 이란의 미사일, 이스라엘 본토 강타, 중동발 제3차 세계대전 우려, 유가 급등, 달러 강세, 시장 공포 심화라는 뉴스들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주식 투자 초보자들과 노후 자금을 투자한 50대, 60대 이상 투자자들은 나의 투자 원금을 날릴까 두려운 주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주식 카페 질문 게시판에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글들이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죠.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금이 있는 분들에겐 매수의 기회가,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주식들을 패대기 칠 시간이 아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와 결단의 순간이 온 것이죠.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공포의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투자 심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2022년도에도 유튜브나 언론들에서는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유럽 증시 폭락, 뉴욕 선물 시장 붕괴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미 고점에 물려있던 미국 주식들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에 대해 무척이나 고민됐던 시기였죠. 당시에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가 핵을 쏠 거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했었어요. 더구나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 가능성,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 언론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들을 보면서 주식 투자 초보자들은 겁에 질려 당장 보유했던 모든 주식들을 패대기 쳐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요,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게 길어지고 있으며 승자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당장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만 같은, 당시 언론들의 호들갑과는 다르게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는 종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많은 주식 투자 초보자들은 엄청난 시장의 공포에 주식을 손절했고, 그렇게 폭락한 주식을 밑에서 쓸어 담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수익을 주기도 했어요.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약 1년 이상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 시기를 잘 견뎌낸 사람은 2023년 상반기쯤부터 점차 미국 주식시장의 회복에 큰 수익을 맛보면서 2025년도 최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장중에 2만이 돌파했었고 S&P 500은 6,200을 잠시나마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언론의 자극적인 전쟁 뉴스들을 접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네이버 지식인의 제3차 세계대전을 검색해 볼 정도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미국 주식 TQQQ라는 세배 레버리지 종목에 거의 몰빵 투자 중이었으니 쫄리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던 2022년도 1년 동안 저는 주식 투자 어플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겁이 나서 한동안 앱을 켜지 않으면서 견뎌내기도 했었죠. 미국 나스닥 시장을 믿지 못했다면 저 또한 약 10억 원의 투자 원금금 중 마이너스 손실 80% 가까운 계좌 손실을 확정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민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니까 믿고 견뎌냈더니 2024년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2022년도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레버리지 종목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기도 했지만, 반면에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라우어님의 말씀을 2023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경험했고, 레버리지 종목은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경험을 통해 스스로 정립해 왔죠.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는 주식을 사는 때이며 반면에 모두가 가즈아를 외칠 때는 수익을 일부 익절해 놓고 현금을 확보해 두어야 함도 2022년도 엄청난 하락장과 2023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의 상승장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엔케리 자금에 대한 시장의 공포심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무역 전쟁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초연하게 기다리면서 이를 또다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대부분의 경제 주식 유튜브와 모든 언론에서는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도 더 큰일이라는 공포의 뉴스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이란의 큰 정유시설이 40년 만에 이스라엘에 의해 첫 정밀 타격됐고 이로 인해 전쟁은 더욱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한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와 함께 전 세계로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 중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 때문에 이번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중동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확산되면 기름값이 치솟게 되고 그럼 다시 2022년도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2025년 6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도 기름값이 일주일도 안 돼서 13% 급등하기도 했죠.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전쟁이 나면 기름을 생산해낼 수가 없고 그럼 기름이 부족해질까 봐 사람들이 기름을 미리 사재기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 건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전쟁이 주가를 장기적으로 끝장낸 적은 거의 없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당연히 시장은 출렁이는 거예요.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면서 평소에 사고 싶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주식들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사자마자 더 빠질 수 있어요. 주식은 내가 사자마자 손실로 시작하거든요. 아주 가까운 과거만 돌이켜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엔케리에 대한 공포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 폭탄 등 이런 두려움은 주식 시장의 가격에 먼저 반영하고 그 다음은 주가가 회복되는 단계로 왔어요. 그러니 공포에 휩쓸려 모든 주식들을 손절하는 건 똑똑한 사람들에게 내 돈을 가져다 주는 바보들이나 하는 패닉셀인 거죠. 자신의 투자에 대한 계획 없는 사람은 주식 시장의 큰 변동성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과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아야 해요. 예를 들어 남들이 가즈아를 외칠 때 욕심을 좀 버리고 일부 익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었다가 지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주식을 쓸어 담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물론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일부 수익 익절로 현금 확보를 해두지 않고 버티다가 현금을 한 푼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물타기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일부 익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어야 한다는 종목의 대상은 레버리지 종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저의 생각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 폭락을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과거 전쟁 때와는 다르게 학습 효과 때문인지 크게 하락하진 않고 있지만 주말에 이란이 반경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의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가가 폭락 시에 좋은 주식들을 모두 패대기 친다면 가장 불리한 가격에 팔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인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주식 투자 시장이 뛰어들었다면 이런 리스크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내할 용기를 지닌 분만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주가가 폭락 시엔 분산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 주식 TQQQ 주가가 최근에 77달러대까지 상승했을 때 익절을 제법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저희 육남매는 미국 주식 TQQQ에 올인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폭락해 준다면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S&P ETF와 QQQ ETF, SOX ETF로 일부 갈아타기 해놓을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TQQQ가 폭락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다시 와준다면 그땐 다시 SPY, QQQ, SOX ETF를 모조리 팔아서 TQQQ로 갈아타서 수익을 극대화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60세 넘어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처음 투자를 해보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주식이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돈을 지키는 거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풍파를 수없이 견뎌낸 연령대예요. 세상살이에 쓰디쓴 현실, 자식과의 갈등, 부부간의 다툼, 가난과 질병, 희망과 포기 사이를 오가며 그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가진 연령대의 사람들이죠. 젊은 투자자들보다 훨씬 단단한 정신력 경험에서 우러나는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살아오며 뼈저리게 배운 세대가 우리 60대, 70대예요. 그러니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전쟁 뉴스에 불안하다고 해서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되새겨 보세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본 주식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심리 싸움이에요. 지금처럼 전쟁이 터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가 되는 구조예요. 주가의 바닥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견디는 힘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지금 여러분의 계좌와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